차별금지법이라 뜨거워지는 이슈인데요. 차별적 표현이나 누군가를 혐오하는 표현이 최근 들어서 부쩍 더 많아지고 심해진 것 같아요. 국가인권위에서 발표한 여론조사를 보면 온라인에서 일어나는 혐오 표현 문제에 대하여 80% 가까이가 심각하다고 답했습니다. 차별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최근에 여가부 폐지와 관련해서도 말이 많잖아요. 누구는 차별이다, 누구는 역차별이다 하면서 싸우는 모습이 참 보기 그랬습니다. 어느 쪽이 맞다 틀리다 이런 걸 떠나서 같이 살아가야 할 대한민국 국민들인데 여러가지 이유들로 서로 찢어지고 분열되는 게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특히 한 법안이 다시 이목을 끌고 있는데요. 바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입니다. 사실 이 법안은 제가 태어났던 2007년부터 계속 이야기가 나오던 법안이에요. 현재까지는 입법에 계속해서 실패했고요. 그러다가 2021년 6월 16일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및 24인이 새로운 차별금지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전에는 정의당의 장혜연 의원이 대표 발의했던 법안을 중점으로 이야기가 오고 갔는데 이번 영상에서는 이상민 의원이 대표 발의했던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다뤄보고자 합니다. 일단 이 법안과 관련한 내용부터 조금 알아보고 가시죠. 자, 일단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장애, 병력, 나이 등을 이유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입니다. 그런데 차별금지법에서도 조금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바로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입증 책임입니다. 이게 이전 차별금지법에서 가장 논란이 많았던 부분 중 하나인데요. 이전 법안에서는 차별 행위에 대한 차별 입증을 상대방, 즉 차별을 했다고 하는 사람이 자신이 결백하다고 직접 증명해야 합니다. 아시겠지만 솔직히 좀 말이 안 됩니다. 이 부분을 의식해서인지 새로 발의된 법안에서는 차별당했다고 주장한 사람, 그리고 그의 상대방 모두 입증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바로 예외 조항인데 이것 때문에도 말이 좀 많습니다. 바로 특정 종교단체 및 소속기관에 대해서는 차별금지법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예외 조항입니다. 실제로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단체 중 상당수가 종교단체여서 이를 의식한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 부분은 잘 알아두시고 오늘은 서론이 좀 길었네요. 그러면 바로 찬반 의견 들으러 가봅시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왜 하려고 하겠습니까? 네, 일상생활에서 차별이 많이 일어나니까 그러겠죠. 성차별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남녀 임금격차 통계를 보면 남성 대비 여성의 월 급여액이 고작 67%에 불과합니다. 출산으로 인한 경력 단절과 같은 문제도 있고 말이에요. 여성도 그렇지만 최근에는 남성도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주장도 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일방적인 군 복무나 여성 전용 공간과 같은 문화적 차별을 예로 들 수 있겠네요. 노인 차별이나 학력 차별 등도 꽤나 큰 문제이기도 합니다. 특히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노인 소외 현상, 그에 따른 노인 자살률이 크게 늘어났던 통계 조사도 있어요. 그리고 이 법안과 관련해서 가장 이슈가 되고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건 바로 성소수자와 동성애, 즉 성적 지향과 관련한 차별입니다. 실제로 뉴스 기사나 우리 사회만 봐도 성소수자에게 향하는 시선이 안 좋습니다. 성소수자의 약 45%가 취업이나 직장 생활에서 불이익을 경험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또한 OECD의 동성애 수용도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0점 만점에 2.8점으로 매우 낮은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사실상 최하위라고 봐도 될 정도이죠. 구체적인 사례를 들자면 고 변희수 하사 사건이 있습니다. 2021년 초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은 고 전희수 하사는 사실상 육군에서 강제 전역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이 조치가 부당하다며 전역 취소를 요청했지만 끝내 운명을 달리하셨습니다.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 아니면 최소한의 법률 정도라도 갖춰져 있었더라면 이러한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결국에는 소수자가 아닌 사람들에게 역차별을 하자는 게 아닙니다. 최소한의 차별받지 않은 권리만 지켜달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차별에 대해 포괄적으로 다루어진 법률이 있어야 합니다. 헌법 제11조 1항을 들려드리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헌법은 국가 권력의 행사를 제한하는 것이지 개인의 행동을 규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에는 차별에 대한 개별 법들이 하나하나 제정되어야 하는 게 현실입니다. 예를 들면 장애인 차별금지법, 연령 차별금지법 정도가 있겠네요. 하지만 이렇게 개별적으로 법들을 만들다 보면 끝이 없을 겁니다. 문제가 생기면 그때서야 새로운 법을 제정하고 또 다른 차별이 일어나면 그때서야 대책을 세우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면 무슨 소용일까요? 결국에 가장 좋은 해결 방안은 강력한 처벌을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 처벌을 받을 사람이 안 나타나게 하면 되는 겁니다. 포괄적으로 차별을 예방하자는 뜻이죠.
차별금지법 반대 주장은 어떨까요? 일단은 법안 자체가 매우 애매하고 악용의 가능성이 무한합니다. 차별이라는 것 자체가 매우 주관적이에요. 예를 들면 제가 어떤 사람에게 너 통통하다 라고 말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어떤 사람은 내가 포근해 보이는구나 라고 생각할 거고, 누구는 그렇구나 라면서 별 생각 없이 넘길 거고, 누구는 굳이 내 컴플렉스인 외모를 꺼내냐고 하면서 불쾌감을 드러낼 수도 있어요. 결국에는 기준이 굉장히 자의적이라는 겁니다. 또한 법의 허점도 좀 많아요. 유명한 사건이죠. 미국 LA에서 있었던 찜질방 사건인데요. 생물학적으로는 남성이지만 자기는 여성이라고 주장하고 여탕에 들어가려고 한 사건입니다. 하지만 미국에서의 차별금지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손님을 들여보내게 됩니다. 인트로 부분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차별과 관련해서 입증 책임이 상대자에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 상황에서 손님을 들여보내지 않았더라면 소송에 휘말렸을 시 자신이 차별을 하지 않았다는 증거 자료를 찜질방 측에서 하나하나 제시해야 합니다. 결국 이런 것들을 악용한다면 의도적으로 꼬투리를 잡아 한 기관이나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버리는 일이 앞으로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거라는 거죠. 결국에는 기업 활동이 상대적으로 위축될 겁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자본주의 사회, 자유경쟁 사회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노력한 만큼, 쌓은 커리어만큼 대우를 받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이런 게 불법이 될 겁니다. 회사에서는 고졸, 대졸을 차이 두고 직원을 뽑을 수 없게 되고, 심지어 석 박사 학력조차 밝힐 수 없게 됩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이 고스란히 드러난 게 바로 학생부 종합 전형입니다. 차별금지법과 마찬가지로 취지는 매우 좋습니다. 성적보다 학생의 잠재력과 열정을 본다는 거죠. 그런데 그걸 무슨 수로 봅니까? 결국에는 명확한 기준을 모르니 오히려 노력을 한 학생들이 역차별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한 입시 제도도 매우 복잡해져서 고액의 컨설팅 학원도 매우 많아졌습니다. 이건 입시라는 하나의 예시를 든 것이고, 이게 고용시장까지 이러면 상황은 더 심각해질 겁니다. 사람들은 인생의 출발점에서 차별받지 않길 원하는 거지 절대적인 평등은 원하지 않습니다. 제 의견은 일단 이 법안에 대해 반대하는 편입니다. 최소한 몇 가지 조항은 수정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모든 사람은 차별받지 않길 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하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가장 걱정되는 것은 표현의 자유와 관련한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동성애 옹호 기사는 보도가 가능하지만 동성애에 반대하는 기사는 차별금지법으로 막아버리면 이게 맞냐는 겁니다. 중국과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중국은 만리 방화벽이라는 인터넷 검열 시스템이 있습니다. 초기에는 사회 안정, 유해 정보 차단 등과 같은 우리 모두가 원하는 방향으로 시작했고 차단의 수위도 낮았습니다. 하지만 점점 여러 법들과 조항이 추가되면서 검열의 수위는 매우 강화되었습니다. 입법 시도 중인 포괄적 차별금지법도 이러한 부분을 우려 안 할 수가 없겠죠. 그래도 소수자들을 향한 차별적인 표현들은 당연히 금지되어야 하고 더 바람직한 대안을 찾길 바랄 뿐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뜨거운 감자인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10년 넘게 통과가 안 되고 있는 법안인데 과연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의 의견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안녕.